그래서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토론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적인 경우가 많아. A가 오르냐 B가 오르냐. A라는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거권, 투표권을 갖는데 적정한 연령은 20살인가 19살인가 혹은 18살인가 이런 것들. 토의 같은 경우는 어디에 터널을 뚫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잘 뚫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 각자 이제 머리를 좀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돼. 토의는 그런 쪽에 훨씬 더 가까워. 그래서 이제 협력적이고. 그래서 토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고전식, 직파식, 반대, 신문식.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반대 신문식이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토론의 방식이 반대 신문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대 신문식을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고전식은 뭐냐면 찬성 2명이랑 반대 2명이 모여가지고 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고 제시하고 반박하고 이런 식인데 신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준성아. 우리 걸어다니는 국어사전 준성이.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야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신문이라는 건 물어보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논거를 이제 논파한다고 하지. 그 사람이 이제 논거를 이제 깨부시려고 하는 게 바로 반대 신문식이야. 그래서 이 고전식 2명 2명에다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되 반대 신문이라는 형식, 다시 말해서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는 형식을 추가한 게 바로 반대 신문식이더라. 그래서 고전식이랑 반대 신문식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어. 비슷한 면들이 있어. 고전식과 반대 신문식의 차이는 한쪽은 이제 반박이 위주라고 하면 한쪽은 질문이 조금 더 위주. 반대 신문, 반대 이야기. 직파식 같은 경우에는 깨 부수는 거야. 직파. 그래서 상대편의 논리를 파괴한다 해서 논파라고 하고 그쪽의 논리가 파괴되면 그걸로 이제 토론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가 나. A가 이겼다, B가 이겼다. 하지만 나머지 토론들은 반드시 승부가 나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요것도 문제로 종종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토의 같은 경우는 원탁 패널, 심포지엄, 포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대학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이제 객관식으로 가끔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논제의 종류. 자, 서연이가 학교에서 배웠지? 배웠으면 당연히 알아야겠지. 논제의 종류 세 가지 뭐뭐뭐야? 힌트 하나 줄게. 첫 번째는 사실 논제라고 배웠을 거야. 시영이 배웠니?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하는 거니? 안 배웠어? 그럼 채원이. 배웠지? 그렇지. 가치 논제. 또 세 번째. 그렇지. 정책 논제. 사실 논제는 뭐야? 그냥 사과를 여기서 놓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로 토론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토론을 하는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 뭐 재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잖아. 논쟁을 하잖아. 네가 이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한쪽은 없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판사가 되겠고. 괜찮니? 근데 가치 논제는
옳으냐 그릇되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시영이가 여기서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와. 그럼 이것을 교실에서 받는 것이 옳으냐 혹은 그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쟁하는 것들이 가치 논제라는 거. 알겠지? 자, 정책 논제는 이제 정부와 관련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A라는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정책 논제가 되겠지. 뭐냐면 투표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국가 정책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 이거를 19살로 할 것인지 18살로 할 것인지 20살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책 논제라고.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정책 논제에 있어서 토론을 거는 사람은 요 사람이야 요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치? 원래 있던 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시비를 걸겠지. 그치?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이 시행하는 사람은 찬성이야 반대야? 그렇지, 찬성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속 우리가 토론을 시작할 때 찬성 쪽에서 먼저 해야겠어? 반대 쪽에서 먼저 해야겠어? 정책 논제 같은 경우에 찬성 쪽에서 당연히 먼저 해야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 아, 당연히 찬성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그럼 반대 쪽에서 뭐 해야 돼?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유지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에 있어서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을 배울 건데 너희들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순서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누가 찬성 1이 먼저 입론 이래 이래해서 나 찬성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해. 그러면 반대가 신문하고 그러면 반대 1이 야, 너의 주장은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내 주장을 펼칠래. 그럼 찬성 쪽에서 아니야, 니네 말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그럼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도와주고 입론을.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입론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게 바로 반대신문식 토론의 기본적인 순서더라. 알겠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암기는 되어 있어야 돼.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해 놓고 우리 수업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전식 토론에 반대신문이라는 절차를 껴넣은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고전식 토론이 몇 대 몇이었지? 기본이 2대 2였어. 그럼 반대신문식 토론도 2대 2.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각각 3번씩 발언 기회를 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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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알겠니? 또, 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건 양쪽의 의견, 그리고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논거, 입론 과정들을 철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누가 이기고 졌느냐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또 토론 중에 숙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더 생각을 해본다거나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지? 중간에 이제 내가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할 기회도 준단 말이야. 숙위 기간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때 지금 외우면서 적어야 돼. 그냥 받아 적는 건 의미가 없어. 잠깐 다 적었으면 멍 때리지 말고 반드시 좀 잠깐이라도 암기하고, 우리 어차피 쓰는 시간을 효율적이고 빡빡하게 활용을 하자. 알겠니, 서연아? 들어오자마자 계속 뭐 친구랑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토론, 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많이 있지, 그치? 친구들끼리 뭐 말다툼 하는 거 정도도 뭐 토론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나중에 너희 대학 가서 뭐 술 마시다 보면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하면 뭐 다 토론이지 뭐, 그치?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렇게 정식으로 토론을 진행을 할 때는 엄격한 순서, 그 다음에 사회자의 중재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자, 우리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사회자가 논제를 제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논제는 뭐야?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논제라는 건 토론의 주제라는 뜻이야. 이거 무슨 논제야? 사실 논제야? 그렇지, 정책 논제네. 자,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 뭐 인사도 가볍게 하고 있고,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논제를 소개하고 있네. 또 토론의 방식도 방식도 있고, 그치?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토론의 방식, 또 여기에 규칙과 예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 이 토론 방식에 따른 규칙, 순서를 유도해주고 있고, 이제 너 이런 거 좀 잘 지켜야 돼. 또 세 번째, 너부터 발언하기 시작해 라고 지명해주고 있어. 토론의 순서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는 너 해, 그 다음엔 너 해. 이렇게 하겠지, 계속. 앞으로도. 자, 우리 여기서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 찬성에 입론한다고 그랬지? 2대2 토론이, 알겠지? 그러니까 찬성 1인 사람이 입론할 거야. 그럼 요거는 무슨 과정이야, 지금? 입론의 과정이네. 첫 시작. 그래서 입론하면서 뭐 해주고 있어? 투표 연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누군가는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항상 개념이나 정의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어. 비문학 같은 데에서. 선거권은 뭐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해. 그래서 연령은 할 수 있는 나이, 선거권은 권리.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주요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야. 그래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누가 참여를 해야 돼?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지. 또한 중요한 담화 표지가 되겠고, 하나 더.
자,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어. 문제를 인권 측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네. 지금 문제가 지속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얼른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라는 건 뭐야?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자, 여기 국가위원회 투표 연령 기준을 권고했네. 공공기관, 뭐 권위 있는 기관. 내 의견을 제시해서 내 입론, 그러니까 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고, 타당성,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 뭐 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걸로 선지가 자주 나오지. 여기까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그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내 의견에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여기 가정하고 있고, 표현법이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가정하고 있고, 여기는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어. 이렇게 쭉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는 거야? 요거예요, 요거. 해결 방안이지, 이게. 투표 연령을 낮추자. 주요 입론 주제이면서 해결 방안이지. 내가 말한 해결 방안대로 된다면 가정하고 있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했고, 단락을 나눠보자면 문제 제기했고, 여기는 뭐 하고 있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또 해결 방안에 따랐을 때 효과도 이야기해주고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에 얘기해주고 있거든.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투표율도 높아질 것 같아. 청소년한테 투표권을 준다면. 그래서 효과 첫 번째, 효과 두 번째가 되겠네. 그리고 나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있고, 입장 정리, 입장 제시, 입장 표명 다 괜찮은 선지야. 알겠지? 똑같은 말이야. 비슷비슷한 말이더라. 자, 순서를 제시해주고 있고, 반대하는 뭐를 하라는 거야? 질문이라고 했었지? 너 질문해봐. 찬성이한테 질문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반박만 하지 말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이렇게. 그럼 요게 두 번째 순서. 우리 위로 앞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에서 입론한 다음에 반대측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신문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반대측에서 신문하고 있어. 반대 신문.
순서를 안 내주고 있어. 제2토론자. 반대 2번. 토론해. 반대. 질문해봐. 그럼 잘 듣고 있다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할 만한 거, 대답하기 곤란한 걸 물어봐야겠지. 그치?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 수를 총 유권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자체가 높아지는 거랑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서현이가 시험을 봤는데 10문제 중에 9개를 맞췄어. 그럼 90점이지. 근데 그걸 100문제를 본다고 갑자기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겠지. 그냥 100문제 중에 90개를 맞추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 이야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아진다고 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수가 많아질 뿐이지 그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의문형을 통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지. 물어보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얘가 이제 대답할 기회가 있겠지. 다시 이제 응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 실수야, 내 실수. 쏘리. 발언의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있어. 혹은 발언의 용어를 정정하고 있더라. 다 비슷한 이야기야.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좀 많이 실수했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답변과 반대 신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계속.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니 혹시? 전혀 없지? 괜찮지?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했는데 20살까지는 부터는 투표할 수 있고 그럼 19살에 대한 인권 침해니까 19살부터 투표하게 하자 라고 했으면 18살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 17살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논리로 물어보고 있어. 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반대 신문은 끝나고 다시 그 다음에 반대 측의 입론. 이 반대 측은 정책을 유지하자 바꾸자? 유지하자는 측면이 알겠지. 찬성 측이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 너희들 무능력한 인간들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통해서 조항을 제시해가지고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 이거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아직도 이제 부모님 동의 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지. 그렇지? 뭐 물건을 살 때도 사실 이제 거의 다 너희가 거래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선생님 이제 법대 다닐 때 배우거든. 이거 진짜 이게 좀 배우는데 너희들 빵집에 가서 카드 긁어가지고 빵을 사 먹었어. 근데 이게 엄마 카드 많이 쓰지. 썼어. 그랬는데 네가 먹었어.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가서 야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빵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환불해 줘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그 우리가 일반 상도례에 따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환불해 주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실제로 뭐 재판에 가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 네, 아주 이제 원칙적인 걸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
근데 뭐 또 너희가 막 뭐 어머니 카드를 훔쳐가지고 몰래 했다던가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 그리고 또 너희가 이제 카드를 훔쳤어. 엄마 카드를 썼어. 그럼 어머니는 너희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도둑이다. 그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가족은 절도나 뭐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는 신고를 못해. 음. 그렇다고 집에 가서 뭐 훔쳐서 하라는 거 아니야. 뭐 학원 선생님이 엄마 거 훔쳐도 된대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이? 자,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직 너희들 중등교육 받고 있잖아. 지금 받고 있는 게 중등교육이야.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치 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투표를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대신 해줄 거야. 당연히 이제 자녀의 미래를 보고도 투표를 하시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입론 1이 제기한 문제가 있었지. 그게 뭐였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정책은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결국 누가 한다는 거야? 부모님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안은 다른 해결 방안 이미 그거는 해결이 되고 있다. 청소년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게 술, 담배를 함부로 너희한테 못 팔지. 그치? 그런 것도 이제 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런 투표의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의 일부로서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었어. 역시 여기나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 갔어? 요 부분에 있었지? 공공기관. 그래서 이거 사례 제시라고도 보거든. 사례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맞는 선지 알겠지? 앞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지. 사례 제시. 뭐 공공기관의 의견. 이 헌법재판소 대신 갑자기 뭐 이런 거 껴놓으면 그 동건이도 이런 점을 지적하여 이렇게 해서 그냥 동건이가 이 얘기 했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동건아? 너 왜 너 스스로를 그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득력,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 너도 반대 신문식 토론 잘 알아야 돼. 준성이도 알겠지? 만일 현재와 같이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결국 17세, 16세의 인권은 계속 침해된다고 더 낮추고 하다가 결국은 몇 살짜리도 투표해야 돼? 6살짜리도 해야 되고 막 이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야.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야.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너 교육받고 있으니까 교육으로.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저거 실행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예쁘게 잘 정리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쪼개서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아까 저 사람이랑 똑같이 찬성 1이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가정하고 있고, 야, 네 말대로 하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야? 부작용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책을 실현했을 때의 손익, 이익이라고 돼 그냥. 이익이 없는 거야. 손해만 있는 거야. 손해와 이익. 그래서 손익을 제시한다. 이익을 제시한다. 혹은 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장 제시하고 뭐 입장을 표명한다. 뭐 이렇게도 한다고 그랬어. 야, 그럼 이제 질문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시 이제 순서 안내하고 있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민법상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래서 반대 1의 주장을 재확인. 이 효과가 뭘까? 발언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내가 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경청하고 있었다. 나 잘 듣고 있었어. 경청하고 있어. 발언의 내용도 확인하고 나 경청하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기도 해.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 법적 연령이 어떤 법에 의한 거였지? 민법. 그치? 민법은 19세였으니까. 민법이랑 형법이 미성년이 달라. 알고 있었니? 걸어다니는 법전. 준성아, 알고 있었니? 아니야. 그래서 논리적 허점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있지. 요새 자꾸 이제 미성년의 나이를 낮추고 있거든, 조금씩. 지금 18세도 근데 그게 민법 다르고 소년법 다르고 형법 달라. 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지금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따라야지. 근데 낮추면 그때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청소년 자녀를 둔 역시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일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나 얘기 잘 들었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지 맞지? 내가 너 잘 이해한 거 맞지? 근데 만약에 부모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이거는 청소년의 투표권, 그러니까 청소년의 생각이 투표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 1의 문제 해결 방안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고 있지. 자, 고전식이라고 하면은 물어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더 들어볼 수 있겠지, 그치? 이거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은 성인이 부모님이 더 판단을 잘 내릴 거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순서 안내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 자,
2016년 현재. 와, 오래됐다. 벌써 몇 년 전이야? 8년 전이지. 자, 구체적인 너희가 교과가 2015년에 개정돼서 그래.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또 믿음직하잖아 뭔가가. 근거의 타당성, 설득력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 추세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이 전 세계적인 근거 추세가 어떻다는 거야? 투표 연령 을 하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특히 OECD 같은 경우는 이 선진국들이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잖아.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이야.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부 주장이라고 그래. 주장 첫 번째야. 이 세부 주장의 근거가 여기 있지. 자, 또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민법을 근거로 들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네. 세부 주장 두 번째야. 그래서 이 병역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성년을 규정하는 게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에 있어서는 더 낮은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법률에 있어서는 더 높은 나이까지도 미성년으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병역법, 병역법 요거를 논리적 오류, 너의 근거는 허점이 있어 을 제시하고 있지. 너의 논리적 오류 있어. 왜? 민법이랑 병역법이 나이가 다르거든. 병역법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 연령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가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입법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누가 했던 얘기야? 찬성 1위 했던 얘기잖아. 맞아? 또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표명하는 동시에 또 요거를 보면 찬성일의 입론을 보충하고 있지. 아까 걔가 그런 얘기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좀 보완해주고 있어. 찬성일의 입론을 보충하면서 그걸 이제 도입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이제 더 이상 안 쓸게. 이거는 이제 순서 제시하는 거 더 안 써도 되지. 그렇지? 순서 이제 정리해주고 있고 사회자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 경청하고 있었어. 너의 의견 맞니? 하고 확인하는 거고 더 안 쓸게. 알겠지?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다고 보아서 투표연령을 낮췄어. 우리라고 예외일 순 없어. 바로 그 점인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건 세계적인 추이라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 거야. 그래서 근거를 뭐로 들고 있어? 문화의 특수성. 혹은 이거 상대성이라고 하지. 그런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애들이라고 해서 외국 애들보다 덜 떨어진 게 아니야. 외국 애들이 그 나이에 투표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애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 이는 마지막 입론이야.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만 20세가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어. 그러다가 19세 이상으로 좀 낮췄고 10년 남짓되었어. 그래도 우리도 이미 뭐 했다는 거야? 낮췄다는 거야, 원래보다. 추이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연령을 낮추는 것을 이미 우리도 한번 했었어. 근데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추세라는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하지만 우리도 이미 한번 낮췄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 한 번 더 하면 안 돼. 우리 한 번 했잖아. 세계적인 추이 따라갔잖아,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은 조금 나중에 하자. 세부 주장 첫 번째.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일어나는데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이런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막 아이브의 장원영이 막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시영이는 그냥 뽑는다는 거야. 그냥 이제 인기. 그냥 그 투표가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알겠지? 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은 이제 그런데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다라고 했었던 찬성 2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정면으로. 얘네들이 오히려 이념에선 자유로울지 몰라도 조금 인기 위주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시영이 그래 안 그래? 어? 또 우리 주변 국가 타이완, 싱가포르 이런데 어떻다는 거야? 만 21세야. 우리보다 투표 연령이 어때?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여기를 보완해주고 있지, 그렇지?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어. 사례를 제시해서 보완해주고 있어. 뭐를? 문화가 상대적이라는 거야. 문화 상대적. 상대적이야, 상대적. 저 나라는 20살, 어떤 나라는 21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어. 특수하고 상대적이야. 이처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 세부 주장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거 근거 있니 너? 그냥 청소년이라고 다 까는 거 아니야? 너 근거 대봐. 예, 근거. 그래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야 너의 주장은 너무 사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너의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버드 의대를
바로 가지고 오고 있네. 그래서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입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지.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두엽 쪽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편도체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좀 감정이 앞설 수 있는 그런 나이야. 이처럼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없다는 뜻은 아니야. 걔네들이 무슨 감정의 동물은 아니라는 거야. 약간 더 감정적일 뿐이라는 것인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자료지만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역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별히 행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라고 해서 찬성 두 번째와는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토론을 이제 종결하는 발언을 하지. 토론, 종결, 발언하고 승패가 없을 수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겠지? 또 마무리 인사해서 까지 하는 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었어. 자, 요 정도 해서 선생님이 해준 대로 좀 외우고